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사고에 가장 먼저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던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었던 박성재가 결국 벼랑 끝에 섰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던 박성재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한덕수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판사였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이 이 재판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은정 가혹하게 쫓아냈던 박성재, 이젠 뒤바뀐 운명. 그리고 보복징계의 피해자 박은정이 법적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가해자였던 박성재와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덕수 내란 혐의 사건 대법원 간다. 2심 징역 15년에 불복. 한덕수가 2심에 불복하고 상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상고심, 즉 대법원에는 조희대가 있기에 조희대가 내란 세력을 대법에서 기각 혹은 감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성재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이 법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인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박성재가 그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내란 특검이 박성재에게 구형을 내릴 당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계엄이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추어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내란의 사후 정당화를 위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선 것,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이 법을 내란의 포장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총을 들고 무력을 행사하거나 군을 움직이라고 지시를 한 사람만이 내란의 핵심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계엄을 합법처럼 보이게 만들고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한 사람 또한 내란 구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뒤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사람, 실제로 계엄이 절차나 심의가 없으면 위헌위법으로 애초부터 정당성을 잃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명을 받으면 마치 절차가 있었던 것처럼 속일 수 있고, 그래서 법 기술적 아이디어라는 표현까지 나온 겁니다. 결국 박성재는 법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쓴 게 아닌 내란의 흔적을 가리는 데 쓴 겁니다. 한편 어떤 언론에서는 박은정 의원과 연결지어 박성재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박은정은 검사직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징계위원장이 바로 박성재였고, 박성재가 사실상 박은정의 해임을 주도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은정이 이번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서 이런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박은정은 해임 이후 국회에 입성했고, 과거 국정감사장에서 박성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그렇게 하시면 검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세요. 검찰을 제대로 지휘하셔야 합니다. 장관님이 검찰 문 닫는 법무장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고까지 했지만 박성재는 끝까지 윤석열 정권에 붙어서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결국 내란의 한 축이 되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겁니다. 박은정은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리하고, 박성재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 기가 막힌 반전은 결국 정의는 느리더라도 온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특검의 구형을 듣고 최후 변론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뒤 특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검사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 나는 당신들처럼 안 살았다. 결국 박성재는 눈물 흘리며 반성하는 척을 했지만 정작 반성하는 태도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성재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성 없는 박성재의 모습에 우리의 시선이 6월 9일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6월 9일 박성재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재판장은 이진관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진관은 한덕수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입니다. 그때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무겁게 봤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계엄의 외관을 만드는데 관여했다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의 혐의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률적 정당화에 관여했다는 점은 한덕수의 혐의에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고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박성재의 1심 선고가 제대로 나오더라도 불안한 요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2심 징역 15년, 형량 8년 줄었다. 정작 한덕수는 2심에서 형사 12부에 의해 8년이나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심에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계엄의 절차적 외관 형성 같은 혐의들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도 형량이 줄었고,
그렇게 이런 우려가 이어지는 겁니다. 혐의는 인정하면서 형량만 깎는 것 아니냐? 이 와중에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집니다. 한덕수 내란 혐의 사건 대법원 간다. 2심 징역 15년에 불복. 한덕수가 2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한 겁니다. 즉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조이대가 정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이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직위원, 우인성부터 이어진 모습들을 보면 조이대 사법부는 내란 세력에게 엄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 핵심 인사들에게 유독 관대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이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무게만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의문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게다가 조이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대통령 출마 자격을 흔들고 정치 생명을 끊으려 했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이 보는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조이대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제대로 심판할 것인가? 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덕수 사건만 대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받고 있는 수많은 재판도 상고심까지 가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조이대 사법부의 정황을 고려하면 이런 의혹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이대가 윤석열을 대법원에서 기각 혹은 감형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덕수의 2심처럼 핵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줄이는 논리가 나타났기에 내란 세력에게 최종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는 결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원인은 결국 조이대가 보여온 행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 시선은 박성재, 이진관, 조이대 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특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그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세탁하고 내란의 합법에 외관을 씌우려 했다고 봤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보인 눈물로 반성하는 척했지만 특검에게 당신들처럼 안 살았다고 하면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그 박성재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박성재에게 합당한 죗값이 내려질 것인지 모두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한덕수는 2심에 불복하며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에는 조이대가 있기에 대법원은 한덕수 상고심과 앞으로 이어질 윤석열 관련 사건들에서 국민이 납득할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섰습니다. 그렇기에 한덕수의 상고심도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6월 9일 그 답의 일부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